반갑습니다. 테마를 읽어주는 남자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그날그날의 테마 동향과 시장 전망, 다음날 주목해야 할 관심주를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G7 정상회의를 통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예상 범위 내에서의 결과물이 도출되면서 시장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보자면은 코로나 사태 해소와 함께 경기 회복 과정에서 재정의 장기 지속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었고, 반도체와 희소금속 등 주요 자원의 공급망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이미 예정되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은 다행히 피해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실효적인 부분까지 깔끔하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장 각 나라별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력 분위기를 깨고 싶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상된 흐름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고, 기존의 단발적인 변동만을 반복하는 방향성 없는 시장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전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예 당장 이슈화되는 단기성 매매나 시장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가치주를 매매하는 단기면 단기, 중장기면 중장기, 확실하게 색깔 있는 매매를 하는 것이 적합한 시장이라는 생각입니다. 테마주에 대한 매매 메리트가 높아지면서 테마 순환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평상시보다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안론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이 불확실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국 입당을 하더라도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대안 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대안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지만 최 원장은 이미 정계 진출에 대한 결심을 했고 7, 8월경에는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면서 증시에서는 그간 대선 테마주로의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 관련주에 활발한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금일 최재형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이루온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결국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지지율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해프닝으로 그칠지 아니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제조업계가 제품 가격을 연이어 인상하며 시장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펄프 수요가 급증한 탓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제조업계는 펄프 가격이 당분간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관련주들의 행보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무림페이퍼가 대장격인 종목으로 장중 상한가를 찍었었고, 원자재를 둘러싼 상황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당대회를 마치 국민의힘당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여당과의 격차를 10% 가까이 벌렸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디지털조선이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이동훈 대변인은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정치부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수 진영을 주로 취재해온 만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한 이준석 돌풍이 나타난 지금 시점에 윤 전 총장의 행보가 과연 어느 진영을 선택할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러 시나리오는 돌고 있지만 결국 진보냐 보수냐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춘 대비를 미리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변동이 큰 정치 테마 섹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두 국가만의 분쟁이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나 북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지금의 대립구도가 급격하게 해소 모드로 가기는 어려운 만큼 미중 분쟁 관련 수혜 섹터는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그중 전통적인 미중 분쟁 수혜 섹터인 히토류, 그 중에서도 현 시점 가장 변동을 크게 보이고 있는 T플렉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 중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코맥스는 이전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던 테마이고 금요일에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테마로 인한 급등이 나온 종목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경우 다시금 테마성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충분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실제 법안 통과가 재료 소멸로 인식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기까지의 이슈의 연결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해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코맥스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시장 공략과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주목받는 이슈는 아니지만 부가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종목 개별적으로는 더욱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맥스라는 종목은 막연하게 붙들고 있기보다는 이슈의 연결과 실제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인식이 주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서 당장의 변동성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가 좀 많은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복당을 굳이 늦출 이유는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대표적인 홍준표 관련주인 한국선제가 금일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당을 하더라도 현재 여론 상황에서 대항마로 작용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당장의 변동은 활용하되 리스크 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해외여행 예약자가 5배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항공주와 여행주는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확진자도 감소하면서 코로나 사태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상황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반복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져가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매수권자인 종합건설업체 성정의 입찰가가 8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할인그룹과 쌍방울그룹의 입찰가가 8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당초 알려졌었는데요. 할인이 이번 인수전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기한 내에 입찰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인수금액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는 그 외의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은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고 개인적으로는 쌍방울이 인수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만큼 무리한 예측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금일 해당 뉴스가 나오면서 하림은 장 후반부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반대로 쌍방울은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 시장은 대체적으로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제재 관련주, 정치 이슈로 인한 정치 테마주 정도가 시장을 지배했다라는 생각인데요. 정치 테마주 쪽은 중추적인 테마가 쉬어가는 형국에 부가적인 테마들이 꿈틀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에 유념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재 관련주 및 항공, 여행 섹터는 반복적인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전에 언급드렸던 CS-윈드 같은 경우 미국의 해상풍력 관련 이슈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각되고는 있지만 워낙에 장기적인 플레이다 보니까 테마성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한항공 역시 일전에도 좀 언급을 드렸었지만 당장 항공주로서의 테마성 움직임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치주라는 점에서 해상풍력 관련주인 CS-윈드와 함께 중장기 관점의 가치 투자 접근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들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제지 섹터와 항공, 여행 sek터 정도가 반복적인 변동을 통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은 저가 항공사 중심의 테마성 기대감이지만 실제 실적 개선을 위해서 넘어야 하는 산이 많은 만큼 테마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동을 미리 예측하기보다 장중 이슈를 빠르게 캐치하면서 대응을 하더라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만큼만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을 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슈를 타고 상승하는 종목을 장중에 신속하게 대응해보겠다라는 전략이나 이후 충분히 순환이 돌면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을 애초에 미리 사서 기다려보겠다 정도로 100을 욕심내기보다는 30에서 50, 60 정도 노려본다는 생각으로 매매에 임하시는 게 현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그렇듯 오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겠죠. 장중 실시간으로 이슈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정보방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만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매매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장중 이슈들을 신속하고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테마 읽어주는 남자 영상 또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